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수는 제구력, 경마는 정거력. 귀수협회 13년 취재기자 조재훈 기자와 함께 하십시오. 자, 전국에 계신 실전 배팅 유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승훈이고요. 자, 오늘이 이제 추석 휴장을 앞둔 마지막 일전 9월 13일 경마가 되겠습니다. 금요 경마, 또 부산 경마 풀어드릴 거고요. 오늘도 역시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을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이제 이번 주가 또 마지막 또 휴장 직전 경주라서 그런지 좀 많은 투수들이 출전을 하는 그런 상태거든요.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전반적으로 지금 지난주만 해도 편성은 좀 들들했습니다만 사실 경주 결과적으로는 고배당도 많이 나왔고 지금 주로 전반적으로 좀 무거워요. 서울도 그렇고 부산도 그렇고 아마 그런 요인 때문에 좀 고배당이 속출하는 것이 아닌가. 아무래도 이제 출전 주수가 많고 하기 때문에 이번 주도 아무래도 저배당보다는 고배당 흐름으로 일관되지 않을까 이런 느낌입니다. 아무래도 휴장을 앞둔 시점이라서 또 더욱더 그런 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박남규 의원께서 또 단통으로 좀 찝어낸 경주가 많았습니다. 저는 부산 금요경마 11 경주 역시 벌마였고 강축이었고, 그렇죠. 비바이스의 또 단통 막권. 또 이제 오너스컵이었죠. 대상 경주였죠. 16교체 2경주 경부대로의 당대 불패. 그리고 또 단통. 제 개인적으로 그 경주가 또 유시 방송을 통해서 승부처로 공지를 드린 게임인데. 박남규 위원도 단통 승부였고 저도 땡전 한 번 10원짜리 받치기 없는 단통 승부다. 야, 근데 좀 이게 뭔가 좀 상징하는 건 있어요. 사실 경부대로가 1800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당대 불패를 이겨냈다는 점에서 일종의 좀 세대 교체는 서서히 이제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제가 그때 방송에도 말씀드린 당대 불패가 지난번 직전 경주 때 4개월 만에 휴양을 하고 나왔었는데 저는 걸음발에 약간 실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마 요인이 이제 6살짜리 마필이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하향세로 접어드는 느낌을 지난번 경주를 통해서 많이 받았습니다. 하긴 하향세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건불 10년 아닙니까? 화무 11호. 예? 아무리 멋진 꽃이라 하더라도 10일 이상 부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래서 박 의원께서 또 선전해 주셨고, 제 개인적으로는 역시 또 기억에 남는 에서 부산에 있어서 이제 부산 금요경마 10경주 3번, 1번에 들어갔는데, 여기 이제 배당이 굉장히 좋았어요. 상승직은 134.3배, 또 간만에 부산 경마에서 999 막권 적중해 주셨고 적중해 내드렸고요. 그래도 1경주, 2경주, 4경주, 5경주 단통으로. 그리고 역시 또 팬 여러분들이 많은 또 관심을 가졌던 경주가 이제 신성훈의 제주 경마 승부인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신성훈이는 제주 경마에서 결코 대끼리 점배당 같은 거 쳐다보지 않는다고. 왜냐면 제주 경마 교차 레이스의 생리 자체가 이게 제부장 대끼리로 끝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자세히는 말씀드릴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고배당을 아낌없이 노려드렸고 또 금요 경마 제주 8경주가 또 29.8배짜리 고배당을 또 적중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토요 경마 제주 경마 7경주도 삼복승 1번, 4번, 10번 3마리를 주력권으로 엮어드리면서 삼복배당이 35.5배 주력으로 완전히 또 때려드렸기 때문에 아마 이번 주는 또 이제 제주교차가 이제 중간중간에 끼어가지고 또 평소보다 더 재미있는 승부가 될 거예요. 한라일급의 대상경도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제주경마에 관한 한 신성훈이의 좁쌀 뺏기보다는 호박 한 번이에요. 제주경마 신성훈의 고배당 승부는 이번 주도 계속된다 명심을 해주시고 자 오늘은 모두 11개의 레이스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이 중에서 박남규 위원께서는 1경주 7경주 오래간만에 보는 올 신마 경주입니다. 뿌듯하시겠어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11개 레이스 전부 다 훑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를 보시죠. 1경주는
미리 공지를 드린 대로 박남기 위원의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올 신마 레이스. 일단은 참 이게 인기마 그래도 그 액면 주행금설 하더라도 액면으로 팔립니다. 4번에 이제 불꽃 대망 불꽃, 5번에 세나, 1번에 그레이트 힐, 또 9번에 경남 에이스가 많이 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박 의원 또 추천해 한번 들어봐야죠. 일단 이번 경기는 굳이 추천의 변이라기보다도 일단 올 신마 경주이기 때문에 요건 무조건 노리고 가야죠. 일단 숨어 있는 복병 제가 한도 강하게 노리고 있고 인기마도 이번 편성이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데뷔전을 갖는 신마들의 능력이 이렇게 출중하지는 않습니다. 조금 레벨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마필이 또 인기마로 또 부각이 된 그런 요인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쳐내고 짭짤한 매당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4번에 대망 불꽃이 또 강한 그 와중에 또 주행검사 기록도 괜찮고 인기 모을 텐데 이것도 100% 완전한 말 아니지 않습니까? 일단은 대망 불꽃 같은 경우는 저는 혈동 기대치는 그렇게 세게 보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편성이 약하고 선행 가능성이 있다는 점 그리고 조교를 잘하고 나왔다는 점 때문에 인기마로 팔리는데 사실 정동철 기수가 그 일본의 그레이티라고 2마리를 조교를 했어요. 이번 경주를 앞두고. 근데 이제 그레이티보다는 이제 대망 불꽃을 선택했다는 점도 아마 인기도에 집중이 되는데 저는 대망 불꽃은 큰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경주는 역시 인기마에 좀 불안감이 있다. 그러니까 남들 다 아는 인기마를 가지고 박남기 의원이 또 신마 승부를 들어갈 리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또 복병만 한 마리가 있습니다. 그놈 놓고 들어가는 게임이기 때문에 자, 1경주 올 신마 레이스 대다수의 경마 이상가들이 가장 싫어하는 경주. 그러나 유일하게 박남기 위원만 좋아하는 경주. 올 신마 경주. 박남기 위원의 승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경주를 보시죠. 혼합사고의 첨들에서 되겠는데, 이 경주는 이제 8번에 파워풀 관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9번에 프로페서 실버, 그리고 10번에 성산 패총 잡혀 있는데, 어떻게 될까요? 이번 경주도 만만치는 않아요. 일단 8번, 9번, 10번이 인기 많은데 사실 충만은 없다고 봐요. 저는 이 8번 파워풀 강자가 지난번에 이제 선행을 가서 우승을 거머쥐었는데 불안한 요소는 두 가지죠. 일단 과연 또 다시 선행을 갈 수 있느냐가 1차적인 문제가 되고 또 하나는 지난번 편성은 굉장히 약했던 편성이에요. 따라서 물론 이제 파워풀 강자도 더 보여줄 걸음의 여력이 있기 때문에 무시는 못하겠습니다만 굳이 8번을 놓고 후착을 찾는 레이스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프로페서 실버는 기본적으로 혈통적 기대치도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고 10번 성산패 정도 되는 마필인데 기복이 너무 심하다는 또 단점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저는 아무래도 데뷔전을 갖는 4번마 강자의 영광 같은 경우도 스피드가 나오는 그런 혈통이 있고 안쪽에서 먼저 튀어나갈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강자의 영광이랄지 주행 검사 때 좀 매끄럽지 못한 주행을 보여주긴 했지만 6번마 버닝 파워 같은 마필도 앞으로의 기대치나 잠재력은 가지고 있는 그런 마필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도 또 기복이 심합니다만 한번 능력을 발휘하면 또 강하게 나오는 말 10번의 성산패총 이거 완전 기복마예요. 그렇죠. 그죠? 이것도 지난번은 정말 개판쳤습니다만 또 잘 타면 또 변수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1번의 유성호프도 단거리 형태의 취입은 되는 마필이고 그래서 이번 경기는 입상 가능만들은 상당히 많은 혼전입니다. 더군다나 아까 이제 8번의 파워풀 강자가 최고 인기 만권인데 3번의 올캐치를 비롯해서 기적적으로 선행갈 말이 몇 마리가 있더라고요. 있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직전은 원게이트 아닙니까? 원게이트 돈 주고도 못 산다는 1번 게이트에서 독등을 피하게 나가는데 이번에는 좀 자리를 못 잡으면 이게 좀 빠지면서 배당이 우동탕탕할 수 있다. 그 세력이 뭐냐면 이제 차라리 9번의 프로페실과 더 유리한 국민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러면 해본다면 그리고 4번의 강제의 영광 6번의 버링 파워 그래서 막권 전략 자체를 8번에 들어오면은 좀 적게 먹는 쪽으로 하시고 8번에 빠지면 좀 많이 먹는 작전으로 일단은 막권을 좀 구매표를 좀 조절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야 일단은 경마는 먹을 때 크게 먹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 3경주 보시죠. 국산 5군의 1200으로 준비된 3경주는 일단 6번의 연승부패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9번의 위너스켓 하고요. 13번의 로얄 임팩트, 14번의 캐비널 이런 말들이 상대권인데
이것도 만만치 않아 보이거든요. 이것도 뭐 이경과 사실 좀 비슷해요. 인기만은 있는데 뭔가 그 2%좀 다 부족한 그런 좀 액면을 가지고 있죠. 연성무패 같은 경우도 데뷔전 때 노리고 왔었는데 뭐 아쉽게 3차가 했는데 지난번에는 또 서둘렀어요. 제가 경주 뛰기 전에 그 느낌이 꼭 그렇더라고요. 꼭 이게 인기만으로 팔리고 하니까 뭐 앞에 서두를 것 같은 그러면 위험한데 싶었더니 딱 그렇게 타면서 무너졌는데 후지 기수가 기승했다는 점은 플러스 알파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연성무패가 정말 한 수 위의 기량을 지니고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연성무패도 일만의 불안감이 있고 위너스케도 지난번에 제가 이거 벌마 소년과 위너스케 요게 999 막권 준영 막권이었어요. 좀 아쉬움을 남겼습니다만 위너스케 또 뛰는 모습 봤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뭔가 좀 2%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다는 점. 그런 측면으로 보면 얘가 싫어하는 로얄 임팩트가 지난번에 데뷔전 때 선행을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잡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외곽에 불리함은 있지만 뭐 로얄 임팩트도 발전의 여지가 있고 데뷔전을 갖는 5번 황급빛 지중해라 마필도 뭐 잠재력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컨디션만 괜찮다면 뭐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여튼 뭐 그랬던 6배 연승무패 같은 경우는 말 자체는 뭐 강축이라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단지 문중원 기수의 등장해서 후지 기수로 안장의 변화 이것 때문에 이거는 뭐 안 보기 좀 그런 거예요. 어차피 뭐 기성 레벨의 차이는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알간의 맛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14번의 케비놀 같은 마필이 우리 이 마필은 좀 끝번이 더 좋은 느낌이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런 말도 돼 있고 이제 수면의 말 중에서는 그래도 매니피의 잠 아닙니까? 5분의 황금빛 주중에 배당은 뭐 5분의 황금빛 중에 가장 좋은 배당 같습니다. 그걸 밴드 좀 참고를 부탁드릴게요. 자, 사경주입니다. 사경주는 혼합사고는 1200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오전장 신성훈이의 첫 번째 추천 승부로 드리는 게임입니다. 사경주 혼합사고는 1200. 자, 이번 경주는 5번의 미즈마고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5번의 미즈마고 중심으로 이제 1번의 탑 스피링 인기 막권인데 변수는 좀 있겠죠? 아, 이것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미즈마고하고 톱스프링이 지난번에 2, 3착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인기 마필인데 이 경주 때 설명했듯이 파블 강좌 설명했을 때 말씀드렸듯이 편성이 굉장히 약한 편성이었어요. 따라서 이게 지금 톱스프링하고 미즈마고가 이게 쉽게 오겠냐. 이게 수면의 마필이 많아요. 뭐 외곽에 데뷔전을 갖는 13번 일각이란 마필도 스피드가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데뷔전에서 능력 발휘 가능하고 일단 고리정벌이란 마필이 기본 능력은 톱스프링이나 미즈마고보다 저는 훨씬 더 세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워낙에 그 스피드보다는 힘으로 뛰는 마필이기 때문에 적응의 문제이지 지난번 뛰는 거 봤을 때는 이번 경기는 뭐 무난하게 입상을 해내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이 백판입니다만 11번 기막힌 선택이란 마필도 저는 터뜨릴 수 있는 마필로 봐요. 왜냐하면 이 기막힌 선택은 기본 자질은 있어요. 근데 주행 불량기가 워낙 심해가지고 계속 바닥권인데 지난번 경주 때 거세를 하고 나온 첫 번째 경주였어요. 거세를 하고 나서 마필이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모래만 맞고 하면 뭐 고개 쳐들고 난리를 쳤던 마필인데 지난번은 그런 부분이 많이 없어졌다는 점에서는 이 기막힌 선택 같은 마필도 의외로 배당을 터뜨릴 수 있는 복병이 되겠습니다. 이거 들으면 또 뭐 대박이겠는데. 네. 쨌더니 인기 막근이 언제 5번의 미즈마고인데 이 다른 것보다 미즈마고의 그 직전 그 인기 1000 대가리로 팔리고 3등 했거든요.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말이 능력마인가 아니면 그냥 단순한 인기마였던 것일까? 여기서부터 스토리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번 경기는. 이게 지금 뭐 액면은 뭐 3착, 2착 뭐 아주 뭐 그래서 뭐 강하게 잡히게 있는데 이거는 변수가 있는 게임이에요. 저는 배팅의 축은 최소한 5분의 미즈마고가 이번 경주의 강축이다 라고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경주는 미즈마고로 안고 들어가도 이거는 뭐 이거 들어오면 저는 많이 먹을 생각 없어요. 미즈마고 들어온다면 좀 덜 먹겠죠. 그러나 미즈마고가 빠지고 제가 노리는 마필과 다른 복대의 복으로 연결되면 그때는 많이 먹는 겁니다. 그런 작전으로 나갈 거예요. 자, 4경주 신성훈의 승부 많은 기대 부탁해 주시면서 자, 5경주 보시죠. 5경주는 이제 국산오건의 1200이고
일단 1번의 연주 연승 중심으로 배당 들어가네요. 8번의 알파 플러스 이 두 마리가 일단 대길인데 뭐 장기 휴양 끝에 오랜만에 출전한 8번 알파 플러스 좀 기대를 해봐야 괜찮잖아 싶기는 예, 그렇죠. 알파 플러스가 제가 볼 때는 이거 강추기예요. 예, 기본 능력이 지금 연주 연승이랑은 좀 레벨이 좀 달라요. 연주 연승 같은 경우는 뭐 그냥 기본마 대열에서 뛸 수 있는 마필이고 알파 플러스는 앞으로 보여줄 게 많은데 뭐 비록 데뷔전 때 주행 중지가 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만 뭐 휴장을 하면서 다시 이제 또 전력을 재정비하고 나왔고 제가 볼 때 외곽 게이트지만 알파 플러스 독탱이기 때문에 믿고 가도 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연주 연승이 물론 지난번 잘 뛰긴 했습니다만 이 기본 마필이기 때문에 인기 1위라면 항상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마필이고 지난번에 이제 처음으로 입상한 5번 바비키 같은 경우도 혈전적 기대치를 보면 좀 더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고 세계는 부진하지만 이번 금포 1호 뭐 이런 마필 충분히 입상 도전이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알파 플러스가 이게 뭐 혈통주를 못 뛸 이유가 없는 말이죠. 그렇죠. 그 대신 거리는 안 나와요. 단거리만. 그럼 뭐 1200까지는 하겠죠. 1200까지는 1200에서는 좀 편성이 세도 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3월 달에는 이제 주행 거부 낙마해가지고 아까 좀 순치가 좀 아무래도 좀 덜 된 상태에서 내보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 말은 잘랐습니다. 고추를 잘라가지고 거세를 시켜버렸죠. 이제 승기를 고약한 놈들 중에 가장 이제 극약 처방 중에 하나가 이제 거세시키는 건데 거세 이후에 주행검사 굉장히 많이 깔끔해졌거든요. 8번과 또 1번 이렇게 팔리는데 복병은 뭐 2번에 금푸이라든지 3번에 실버 트레인 의외로 복병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죠. 5번에 바비키도 지난번 경주를 자세히 보시면 자력 이착이에요. 그림이 예전 그림보다 훨씬 좋은 스윙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바비키는 복병 세력 중에서 가장 좀 재밌게 보는 게 어떨까 그런 느낌 한번 올리겠고요. 6경주 보시죠. 6경주는 국산 5권에 1300으로 나와 있고요. 6경주는 그 3번에 이제 게리메 공주 중심으로 완전 기원전입니다. 지금 8번에 금빛 재패 또는 뭐 4번에 브레인 빅터, 6번에 초인시나 골고루 다 잡히는 국민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좀 기본화 레이스인데 아무래도 이제 액면적인 측면에서는 3번, 8번 쪽에 집중이 되겠습니다만 저는 6번 초인시나 재밌게 봅니다. 지난번에 무리하게 선행을 가서 뭐 완전히 퍼졌죠 직선에서. 그래서 좀 덜 보는데 초인시나가 지난번에는 편성이 셌고 페이스가 빨랐기 때문에 초반에 힘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선행을 가는 바람에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 경기는 굉장히 편안한 선행이에요. 기본마들이기 때문에 에이스 자체가 그 레이스 흐름이 지난번 경기랑은 완전히 달라요. 뭐 충분히 쉬면서 4코너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초인신화가 뭐 1300인데 단독 선행의 메리트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독특하면 독특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워낙에 게이트들 자체가 다른 말들에 비해서는 좋기 때문에. 근데 좀 DC 먼저 부족합니다. 그 점은 팬 여러분들이 좀 감안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경기는 전반전은 3번의 게리메 공주하고 8번의 금빛 재패 쪽의 인기권 뭐 이 와중에 뭐 대끼리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변수가 발생한다면 기습으로 선행을 나가는 6번의 초인신화하고 또 선입권 주입이 가능한 4번의 브레인 빅터 두 마리가 변수가 될 것이다. 요즘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그렇게 어려운 게임 같지는 않고요. 7경주 넘어갑니다. 7경주가 오늘의 또 박남규 위원의 두 번째 추천드리는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일단 5번의 해란 강자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5번 해란 강자 중심으로 1번의 기회 만점 그리고 8번의 스페셜 킹덤 이런 말 인기 많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경주는 거의 그 신마 경주라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제 승분전을 갖는 마필들이 대부분 다 이제 입상을 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인기마의 대열에 합류했는데 문제는 이제 승분마들도 많습니다만 또 경주 거리가 이게 또 130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어떤 뭐 전개로 풀어갈 수 있는 레이스가 아니에요. 정말 이번 경주는 그 능력, 그 마필의 고유 능력을 알아야지 이게 지금 배팅이 되는 그런 레이스인데 거기다 경주거리가 또 1300이라는 것도 대단히 큰 변수로 작용하기 때문에 1300이 잘 어울리고 기본기 우승은 마필 의외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쉬워 보이는 그런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거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추천 경주로 선정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번 경주가 그 승군 말들이 많지 네. 않습니까? 거리 적응이 좀 필요한 승군 말들이 많기 때문에 또 공교롭게도 그런 말들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는데 이건 항상 이거는 뭐 빠질 수 있는 불안감을 안고 있는 그런 그렇죠. 부분이죠. 그래서 이번 경주는 기존의 보여줬던 능력을 검토를 해가지고 이번 또 1300거리에서도 가장 어울리는 마필 중심으로 박남기위는 또 복병 한 마리 놓고 들어가는 승부예요. 기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부탁드리면서 8경주 보시고요. 8경주는 이제 국산 4군의 1400. 이게 완전히 저는 가장 어려운 게임 같은데 종합지상은 너무 쉽게 남아 있어요. 12번에 중앙공주하고 4번에 구름 사이로 두 마리가 인기권인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변수는 좀 있다고 봐요. 기복 마필 간의 대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앙공주 같은 마필이 뭐 상승세고 지난번에 1300에서도 입상을 했기 때문에 많이 팔리는데 전 중앙공주도 지난번 뛰는 모습 봤을 때는 좀 실망스러웠어요. 왜냐면 무패강자의 사마신이다. 제가 볼 때는 조금 능력에 비해서는 과도한 인기를 끄는 것 또한 사실이고 저는 어쨌든 구름 사이로는 마필 자체가 좀 밋밋한 맛은 있어요. 이 마필이 전구간에 걸쳐서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화려함은 없습니다만 이게 경주거리가 1400이고 또 상대들이 또 1400 첫 도전에 나선 마필도 몇 두 있고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래도 구름 사이로가 뭐 힘으로 뛰는 마필인데 1400이고 이런 정도의 편성이라면 그래도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 아닐까 보여집니다. 아니 구름 사이로 지난번에 이 배당판 팔리는 게 참 들들하게 팔더라고요. 뭔가 불안불안하게 팔려요 이것도. 사실 7월 달에도 그랬어요. 7월 달에도 그랬죠. 뭐 배당판은 솔직히 없는 그런 배당이었는데 야, 근데 후지같이 작아져 들어오긴 네.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런 또 이 말들 인기만 꽤 뭐 솔직히 중앙공주도 지금 액면 때문에 많이 잡히는데 무패대왕이 3마신 정도 있다는 네. 자체가 좀 저는 그렇죠. 세진 않다 여기 세진 않단 말이야 센 말은 아니다. 이게 지금 1번부터 이제 12번 중에서 인기만 두 마리 빼고 나머지 말들도 언제든 기습은 다 가능한 말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경주는 뭐 혼전 중에 대길로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기만 두 마리가 완전히 빠져버리고 엄청난 배당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점을 팬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베이팅 강도를 좀 조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서는. 저도 뭐 한 마리 좀 집어들고 싶으면 좋겠는데 다 말들이 거기서 그게요. 네, 그렇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현장 분위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레이스다 말씀드리겠고. 자, 구경주입니다. 이거는 뭐 혼합 3군의 1600인데 이거 뭐 보는 순간 또 왔구나 싶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뭐 지난주 이제 오너스컵 대상경주에서도 제가 예상을 해드릴 때 이거는 뭐 단돈 10원짜리 하나 받치기 없는 단통 뗀다 그랬는데 이번 경주도 일단은 주력 한방 단통 맞고는 무조건 노리고 들어가는 경주 신성훈의 또 구경주 부산 하야대 승부 혼합 3군의 1600인데 그다음 액면성으로 이제 14번 애니기분 액타하고 12번 아이고버 그리고 올라오는 말 중에 이제 4번의 천태봉이죠. 이런 쪽 인기가 좀 모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액면은 사실 뭐 12번 아이고바하고 13번 애니기분 액트가 좀 유리한 국면이 있어요. 경주열에 1600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천태봉이랄지 뭐 3번 스마일 캡틴 같은 경우는 일단 거리에 대한 부담을 안고 있는 마필들이기 때문에 12번 14번이 좀 유리해 보이는데 문제는 이 두 마필이 두 마필 모두 깡바닥에서 큐브를 올라온다는 게 이제 전개가 겹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쟤는 일감은 뭐 12, 14 같은데 이게 좀 뭔가 불안하다. 그 대안을 찾다면 저는 그러면 하이터치가 장기간 휴양을 하고 나옵니다만 일단 거리에 대한 부분도 큰 부담이 없고 이게 선의권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그렇게 나쁘진 않은 걸로 알고 있다는 점에서 전 그러면 하이터치의 뭐 이변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보고 싶은 레이스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구경주는 신성훈이의 단통 승부로 미리 예약을 해놓고 가겠습니다. 사연마 두 마리. 제 눈에는 사연 두 마리밖에 없기 때문에 단통 승부 신성훈의 구경주 기대해 주시고 10경기에 국산 상관의 1200인데 이게 지금 10번에 빛가산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거든요. 4번에 스피드맨하고 7번의 우승대회가 인기권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전격적으로 보면 비카선이 유리하죠. 추임 마필이고 또 비카선도 의외로 단거리 추임 마필이기 때문에 경주거리가 줄어든 것이 나쁘진 않고 더군다나 인기 마필인 우승대회나 뭐 스피드맨 안쪽에 2번 올플러스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 자체가 조금 뚝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오버페이스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전개적으로 10번 비카선이 가장 유리하고 보병권에서는 이 12, 1번 막 글로벌 로즈가 좀 기복을 보이는 단점은 있는데 페이스가 그렇게 빠르지
따라가지 않는 레이스나 앞선 자체가 이제 2선에 따라갈 텐데 앞선이 무너진다면 지난 7월 달처럼 뭐 선의권에서도 입상 도전이 가능한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11번 쪽에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배당은 뭐 11번 있네요, 단연. 네. 일단 그래서 10번 중심으로 지금 뭐 4번하고 7번도 이제 선행권 승부를 해내는 마필인데 안쪽에서 이제 4번의 스피드맨이라든지 이번에 올플러스도 같은 이제 선두로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초반에 이제 어느 정도 힘을 안배하느냐 그게 최대 관계될 것 같고 마지막 복병은 저는 개인적으로 또 마지막에 날라올 수 있는 마필 중에 하나는 이제 12번의 창공이로 요거 정도가 일단은 수면 복병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번 경기는 10번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고 인기 정수는 뭐 4번 7번 인기번입니다만 외곽의 두 마리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복병을 두 마리 외곽에 포진되어 있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 자 마지막 11경기입니다. 국산 2군에 1800으로 나와 있고요. 11경주는 3번의 포레스트 볼드 중심으로 이제 7번의 금강비경 그리고 12번의 글로벌 강진이꾼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뭐 좀 능력이 우열이 좀 드러나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이 포리스트 볼드나 뭐 글로벌 강자도 좀 기복이 좀 심한 단점은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번 경기가 1800인데 사실 1800에 그렇게 자유로운 마필들이 복병권에서 그게 눈에 안 띈다는 게 문제죠. 일단은 3번, 7번, 12번 세 마필 싸움이라 보는데 7번 금강비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승문자는 부담도 있고 또 하나 문제는 금강비경도 늘어나는 경주거리가 절대 유리한 마필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1600까지가 한계 거리지 않나 보이는데 1800이라면 제가 볼 때는 포리스트 볼드나 뭐 글로벌 강자를 제압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강자 그래도 좀 세 보여요. 세죠. 예. 도민 일법에도 한번 나왔었고 오차게됐습니다만 지난번 부진은 좀 뜻밖이었어요. 아무래도 1900이랑 그게 좀 부담됐나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또 뭐 이렇게 큰 굵직한 경주에 출전하다 보면 조금 그 페이스 맞추기 컨디션 맞추기가 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큰 뭐 대상 경주에 나갔다 온 이후에 좀 의외로 기복을 보면서 졸진을 펼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글로벌 강자도 뭐 그런 맥락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 픽구 센터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가장 그래도 가장 많이 나오는 12분의 글로벌 강자 중심으로 했던. 그래서 배당은 이제 3번의 프레스트 볼드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이 프레스트 볼드 지난번에 참 다 가니까 느낌이었거든요. 다긴 하죠. 그래서 복병권에서는 이제 단독 선행 나가는 마필 이번에 유성 신화가 있겠고 또 부담 중량적인 측면에서는 7번의 금강비에는 상당히 좀 좋은 조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8번의 페스티벌 캠프하고 또 거리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늘어나는 거리가 방금 마필은 9번의 영웅동기가 아닐까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마필들은 이번 경기에서는 변수로 가차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고 자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 잠시 1력 교차 레이스 6개 레이스도 준비가 되어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들어가죠.